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 TV입니다. 어제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죠. 갑자기 뜬금없이 기대도 크게 안 했는데 FSD가 한국에 상륙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반쪽짜리 출시라고 지금 평가가 되어지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나스닥은 약했지만 다우는 강하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의 미국 증시 상황은 어떻게 될지 이 점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장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나 유가가 굉장히 하향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러한 모습이 최근 다우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우는 오늘 0.68% 상승하면서 48,254에 마감을 했는데요. 나스닥이 연이틀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다우는 지속 상승을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에요. 자, 계속해서 이렇게 등락은 있지만 우상향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다우에 비해서 나스닥은 그 변동성이 더욱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올해 4월달부터 끝없이 상승해 왔습니다. 4월달부터 빅테크들 위주로 상승이 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엔비디아를 전량 팔아버렸다라는 소식에 나스닥이 좀 더 약한 모습이긴 해요. 자, 하지만 다우가 이렇게 또 치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나스닥도 키 맞추는 모습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다행인 점이 최근 반도체 주식이 약간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AMD가 9% 이상 상승을 보여주는 등 오늘 반도체에도 좋은 모습이 나왔어요. 엔비디아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 다우가 또 끌어주면 나스닥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어쨌든 23,000선 중요한 지지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려왔죠.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1월 말에 엔비디아 실적이 좋은 모습으로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나스닥의 추가 상승세에 우리가 점쳐볼 수 있겠어요. 최근에도 말씀드렸듯이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는데 이런 빅테크들의 실적에 가장 큰 상승 요인은 역시나 AI였어요. 데이터 센터 매출이 지속 성장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엔비디아 3분기 실적 발표도 기대가 되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의 GPU 즉 AI 칩이 대규모로 채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3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12월 달 금리 인하율 계속해서 60%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확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연말 산타 랠리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무튼 작년 연말에도 미국 증시 상승은 꽤 괜찮았습니다. 일단 좀 쉬어가더라도 어쨌든 내년까지는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유동성 확장 국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증시가 그렇게 크게 나쁠 이유는 없어 보여요. 나스닥 시장의 하락과 함께 테슬라도 오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2% 하락한 430불로 마감을 했어요. 자, 일단 최근의 모습은 완벽한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410불에서 470불 사이가 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미국 대선이 있었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테슬라가 작년 연말에 크게 올랐었는데요. 이번 연말에 크게 오를 만한 요인은 역시나 기가 텍사스 그러니까 위치에 있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안전요원이 제거가 된다라고 하면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올해 연말까지 한번 안전요원을 없애보겠다라고 했는데 약속을 지킬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제 뜬금없이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테슬라 로고와 한국 태극기가 있는데 드디어 FSD가 한국에 공식적으로 출시가 되기로 발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역시나 당연히 슈퍼바이스드 버전이 되겠죠. 테슬라 코리아에서도 이 감독형 FSD가 곧 있으면 한국에 출시한다라고 오피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면 익숙한 한국의 거리가 나오고 아마 모델 X인 것 같아요. 모델 X가 한국의 거리를 자율주행으로 운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솔직히 최근에 우리나라보다도 테슬라가 덜 팔리고 있는 호주라든지 일본 지역에 FSD 출시 소식이 있으면서 왠지 한국도 출시하는 것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한국 내 반발 여론이 극심했었죠. 실제로 한국은 이 900만 원이 넘는 FSD를 테슬라 오너들에게 판매를 해왔었습니다. 자, 하지만 실제로 FSD를 활용을 해볼 수는 없었죠.
국내 테슬라 오너들에게 굉장히 큰 불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4월부터 테슬라는 한국에 FSD를 도입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준비 과정에 착수를 했었어요. 자, 하지만 국내는 현대 기아차의 독점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현대 기아차에서 아직 이렇다 할 자율주행 기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FSD가 들어오면 시장을 잠식당할 우려에 국내에서는 비관적인 여론이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10월 말에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바로 에이펙 정상회의였는데 아마 이 회담에서 FSD와 관련된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이 회담 이후에 바로 FSD가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럼프 형이 도와준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기술 수준만 보면 더욱더 일찍 들어왔어야만 해요. 자, 현재는 FSD 버전 14가 계속해서 매주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13 버전보다 안정성이 무려 10배나 상향이 되었어요. 여기 보이는 수치는 디스인게이지먼트, 즉 무개입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SD를 사용을 했을 때 13 버전을 사용했을 때는 약 한 400마일마다 한 번 정도의 개입이 있었는데 14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거의 4,000마일마다 한 번 정도의 개입이 있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4,000마일이면은 한 6,400km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안정성이 매우 우수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14.1의 버전이 매주 업데이트가 되면서 현재는 14.1.7까지, 그러니까 7번째 버전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속도로 가다 보면 당연히 연말에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안전요원도 제거가 될 수 있겠죠. 실제로 이 홀마스 카탈로그님은 100% FSD로만 주행을 했을 때 현재까지 5,652km를 무개입으로 운전을 했다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6,400km 정도마다 개입이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데 그러한 모습이 실제 데이터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서울과 부산을 14번 왕복을 했지만 개입이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FSD 당연히 한국에 출시할 만하죠. 자, 그러나 아쉬운 출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실제로 반쪽짜리 출시를 넘어서 반의 반쪽짜리 출시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단 국내에는 중국산 모델 Y와 모델 3가 많이 판매가 되었는데 이번 FSD는 미국산 차량에만 해당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오래된 차량은 되지 않습니다. AI4 하드웨어 탑재 차량만 가능하고 현재 국내에는 모델 Y와 모델 3가 모두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는데요. 나머지 모델 SX 사이버 트럭만 미국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 SX 사이버 트럭만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것도 당연히 FSD 보유 차량에만 적용이 되겠죠. 현재 미국산 예를 들어서 모델 X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AI4 하드웨어가 탑재가 되어 있으면은 FSD만 구매하면 이제 실제로 한국에서 FSD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은 현재 극소수에 해당합니다. 테슬라 코리아에서도 확실히 알려주고 있는데 정확한 국내 출시 시기는 아직 미정이라고 해요. 하지만 연내 출시할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에 내년에 출시할 것 같았으면은 이런 식으로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연말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여기에 보다시피 차대 번호라든지 하드웨어 버전을 보면 역시나 최신의 미국산 차량만 해당이 된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매우 비중이 작습니다. 차대 번호와 하드웨어 4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1월부터 판매된 차량의 그 통계 수치를 볼 필요가 있겠는데 작년부터는 모델 3와 모델 Y, 특히 모델 Y가 중국산 모델 Y가 국내에 많이 판매가 되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미국산 모델 S와 모델 X는 1% 납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99%가 모델 3, 모델 Y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여기 차량 대수도 나와 있는데 거의 한 700대도 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FSD가 출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하는 국내 차량은 700대 수준밖에 되지 않겠습니다. 자, 물론 이에 따라서 FSD를 체험하기 위한 수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모델 SX 그리고 사이버 트럭의 판매가 더욱더 커질 수도 있겠어요. 자, 하지만 기존 99%의 오너들은 국내에서 FSD를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과는 반대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국은 기가 상하이가 있고 기가 상하이는
모델 3와 모델 Y만 지금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모델 3Y에 FSD 채택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중국은 모든 차량에서 지금 FSD를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물론 14 버전은 아닙니다. 아직도 13 버전을 중국에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중국산 모델은 해당이 되지 않느냐? 자, 우리나라는 EU 규제를 자율주행 규제에 연계해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국내 FSD가 출시가 되었고 아무래도 중국산 얘기는 없었겠죠. 미국산 테슬라 차량은 북미 기준에 맞춰 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이 합의를 하면 미국산 차량은 당연히 FSD를 쓸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아쉬운 상황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많은 국가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한국까지 추가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국가로 더욱더 늘어났는데요. 웨이모는 미국의 한정에서만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 중국 로컬 기업들도 뭐 화웨이라든지 바이두라든지 샤오펑이라든지 이런 기업도 중국 로컬 내에서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만이 유일하게 세계 여러 국가에서 실제로 테스트하고 출시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만이 저렴하고 널리 확장 가능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 완료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이제 세상은 영원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얼마 남짓 않았고 내년에는 미국 내 사이버캠마저 4월부터 대량 양산이 되면서 자율주행은 이제 보편화가 될 것이고요. 특히 내년에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게 되면 자율주행과 피지컬 AI 기술의 마케팅이 더욱더 활발해질 거예요. 그러면 글로벌 채택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내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중국 내 FSD가 완전 승인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었죠.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중국 내 FSD 업데이트가 훨씬 더 활발해지고 훨씬 더 많은 차량에 널리 배포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13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미국과 같은 수준의 FSD가 계속 업데이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되면 국내 중국산 테슬라 차량에도 FSD가 도입이 되는 상황에 충분히 다다를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과 한국은 FSD 규제에 있어서 유럽과 함께 가고 있는데 최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테슬라 FSD 테스트 차량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테스트 중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고요. 이 스티커를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자, 이렇게 UN이 아니라 EU 마크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UN 산하 유럽경제위원회인 유니스에서 FSD를 테스트 감독 중에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자, 이제 유니스가 아니라 실제 EU 즉 유럽연합에서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니스와 EU는 차이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유니스는 UN 산하 국제기구이고요. EU는 아시다시피 유럽 국가들의 정치 경제 연합입니다. 솔직히 유럽에서는 유니스보다는 EU가 훨씬 더 영향력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유니스는 권고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EU와 같은 경우에서는 규제라든지 승인 과정이 끝나면요, 이 해당 유럽 27개국 회원국의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EU에서 직접 테슬라 FSD를 테스트하고 그 안정성을 검증을 한다라는 것, 좀 더 유럽의 공식적인 출시가 가까워졌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 스페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네덜란드, 유럽, 이태리도 있네요. 유럽 주요 국가들에서 지금 이미 FSD는 테스트가 되어 가고 있어요. 이제 규제 당국의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출시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국가들이 모두 자동차를 직접 생산하고 있는 자동차 제조 강국들이기 때문에 여론의 반대에 부딪힐 수는 있겠죠. 어쨌든 다행스러운 점은 EU에서 직접 테스트를 하고 FSD 출시를 지금 서두르고 있는 것 같으니까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 럼프형이 집권하는 동안은 충분히 FSD가 더욱더 널리 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의 충격적인 FSD 관련 영상을 발견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FSD가 딱 차를 피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클리포드라는 분께서 올린 영상인데요. 자, 이분은 테슬라 주주총회를 참석했다라고 합니다. 주주총회를 마치고 뉴멕시코로 지나던 중에 마주오는 차량과 시속 120km로 정면 충돌할 뻔했다라고요. 보시면 이 차량이 옆에 버스와 같은 차량을 추월하려고 가고 있는데 이 클리포드 분의 반대쪽 편 차선에 차량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정말 정면 충돌했다라고 하면은 둘 다 죽었을 것 같은데요. 이 클리포드는 주총에 참석할 정도면 당연히 FSD를 사용을 하고
계셨겠죠. FSD 사용을 하다가 이 FSD가 자동 회피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기술은 테슬라라면 오토파일럿만 사용을 해도 충분히 현재 해당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FSD는 더욱더 안전운전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인간을 살리는 기술이었습니다. 자, FSD 사용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워드 오브 마우스라고 하죠. 자, 이케치라는 분께서 뭐 일을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아내가 진통이 왔나 봐요. 아무래도 임신 중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좀 남편분이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분이 직접 테슬라 차량 FSD를 이용을 해서 병원까지 갔다라고 해요. 자, 운전하는 동안 계속해서 진통을 겪었지만 테슬라 덕분에, 그러니까 FSD 덕분에 안전하게 병원에 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테슬라 AI팀 수장인 애셔기, 테슬라는 점점 필수품이 되어가는 추세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아이폰과 같은 스마트폰이 이제 필수품이 되었듯이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 차량도 이제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필수품이 된다라고 하면 애플보다도 훨씬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계속해서 뭐 테슬라 주가가 박스권을 보이고 있지만 또 언제 급등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트라운 TV와 함께 안전벨트 단단히 매시고 지속 행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